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네. 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 네. 한 달에 한 번 밥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친한 사람 맞죠? 그럼요. 저 대표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또 친분도 쌓고 네.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 항상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맛있는 식사를 기대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즘 유튜브 하면서 좀 분위기가 어떠신 것 같아요? 조금 그냥 분위기가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다. 네. 관심이 없다. 이런 거 많이 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 시장에 이제 원래 발 담그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예전만큼 여기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좀 관심을 좀 덮어놓고 있어야겠어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그 무주택이신 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있고 네. 기존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시장 참여자로 계속 있어줬던 분들은 좀 지치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너무 지금 등락이 계속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네. 제 구독자 중에서 댓글 상담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권성구 쪽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좀 힘들다. 음. 너무 안 올라서 그냥 빨리 갈아타게 하고 싶다. 지쳤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선택적으로 그래도 왔다 갔다 등락이 경험되는 지역들이 있지만은 꾸준하게 떨어진 다음에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지역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가격들을 전세가도 오른다고 하고 거래량도 는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나는 아무 느낌이 없네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네, 많을 맞아요. 거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가지면서 네. 시장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통해서 시장 분위기 많이 느껴요. 그럼요. 네, 많이 느껴요. 저는 아직 이제 초보 유튜버여서. 무슨 또 초보 유튜브세요? 이제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잘 뭐 크게 체감하는 거는 없지만 대표님보다 훨씬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언론에서도 그 한참 막 가격이 막 많이 떨어졌다가 네. 좀 반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막 자극적인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네. 나오고 또 그 반대되는 긍정적인 기사들도 막 나오고 싸우는 어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파이팅하는 분위기가 네. 기사에서도 많이 보이진 않고 그쵸. 전문가분들도 이제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네.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네. 약간 이제 사람들도 그냥 조금 이렇게 놓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침은 있지만은 또 그 지침 뒤에는 또 좋은 시절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절도 있고 하니까는 그냥 저는 발만 떼지 말라. 그냥 꾸준히 참여는 해 있어라. 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시장이 밍밍한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변화가 뭔가 없고 이슈도 많이 없고 네. 그러니까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겹고 이제 지쳤다라는 생각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시장의 시황들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시황들의 약간 변화는 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있죠, 사실. 변화는 네. 있는데 언론에서는 아직 그 변화에 대해서 막 좋은 말과 이런 걸로 포장해서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저도 유튜브에 말했고 아마 얘기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 좀 수도권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안 나는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이제 거래량을 갖다 계속 체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1월 한 중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1월 거래가 많이 늘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10월 달 거래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오늘자로 10월 달 거래는 이미 다 넘었어요. 어제 데이터로는 서울 거래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었는데 서울 거래량이 지금 10월 달 거래량을 이미 오늘 데이터 제가 확인했을 때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뭐 서울은 오늘 확인했을 때 그랬고 또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었죠. 이미 네. 넘었고 그리고 인천도 이미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확실히 지금 1월 들어오면서 올라간 거 맞고요. 근데 이게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난 상승장 때도 거래량이 사실 반등하면서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네. 뭐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래가 돼야만 이 시세가 찍히면서 다음 거래를 어디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냐, 그렇죠. 더 높은 가격에서 잡을 것이냐, 낮은 가격에서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면서 이제 거래의 어떤 그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은 분명히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지금 상황인 것을 이제 데이터를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지역적인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던 건 그 전해부터이긴 했는데 뭐 잠실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들이 11월, 12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바뀌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메인권들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압구정이라든가 뭐 대치 쪽이라든 대치 음마라든지 주요한 잠실권이랑 또 강동권 이런 지역들의 거래가 터져주면서 사실은 시장에 갔는데 지금은 잠실 강동 이런 지역도 움직이긴 해요. 이미 12월에 잠실은 송파는 그 11월 거래를 넘어서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좀 지역적인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많은 지역들을 보면은 뭐 관악구, 구로구 그리고 도봉구 이런 지역들 거래량이 좀 많이 잡히는 게 확인이 되고 영등포, 동대문구 이런 지역으로 그러니까 좀 그동안 거래에서 거래가 아예 안 나왔던 지역 같은 경우가 아예 안 나왔다고 할 수 없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그 세대 수 대비해서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구로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인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잠실보다도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착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왜 중요하냐면 주요한 지역들은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왔던 상태였고 다시 조정을 받았다 해도 지난 2022년 말 바닥을 쳤던 시세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지금 가격대에 있다라면 뭐 구로나 뭐 관악이나 또 도봉구나 뭐 서대문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아직은 많이 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로 수요의 이동이 확실하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작년 내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 물건은 안 올라. 내 지역은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우리 동네는 아직도 조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네. 서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서울은 그렇고요. 네, 서울도 맞아요. 지금 서울 거래량이 한 2,200건, 300건 가까이 갔죠. 2,300건이 넘어가요. 예, 지금요. 넘어갔으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12월 달 건 분명히 넘어갔고 2,300건에서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은 미미하지만은 아직까지 집계가 다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2년도에 가격들이 막 바닥을 치고 거래량 바닥을 치고 변화가 되었을 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샀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추측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들의 변화를 감지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네. 지금은 최저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래량으로 그쵸. 시장의 변화가 시그널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좀 드려. 저도 그때 뭐라 했냐면요. 11월 달, 12월 달에 영상을 찍은 게 뭐냐면 과천, 송파, 강동 네네. 지금 주목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뭐 조회수 잘 안 나오고요. 욕도 나오고 네. 지금 이 시기에 집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그때 들었어요. 기억에 음마 18억 거래 막 지키고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사신 분들은 얼마나 그렇죠. 지금 음마가 26억, 7억, 뭐 8억 이렇게 가고 요즘은 있습니다. 조금 지금 네. 조정받고 있긴 한데 뭐 잠실도 18억대 거래가 막 나오고 그렇죠. 헬리오시티가 16억대 거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30억대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사실 잠실권이나 송파권 거래의 어떤 시세는 많이 회복이 된 상태라고 맞아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급지의 움직임들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 있게 움직이는 데가 관악, 구로, 도봉, 영등포, 네. 그다음에 서대문하고 네. 뭐 이런 구로도 했고 네. 이제 중랑 뭐 이런 네, 쪽이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입지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지는 분명히 다른데 이제 움직이는 추이가 그렇다는 거고 내 돈에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진입해도 되는 그럼요.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결국은요 부동산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이 지역만 가고 여기는 안 가는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에 지금 잠실 제가 그때도 계속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상급지가 시세를 당겨주지 않으면 하급지가 어차피 못 따라가고요. 상급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계속 격차를 계속 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하급지가 따라가거나 내지는 상급지에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기다렸고 이제 하급지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올해 초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작년하고 네. 다르게. 그러한 좋습니다.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수도권 역시도 경기도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도 사실 보면은 경기도도 뭐 동탄이라든가 광교라든가 말씀하셨던 과천이라든가 이러한 좀 인기 지역들, 용인 이런 지역에 그냥 리딩 단지들이 사실은 시세 거래량이 막 찍히면서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지역들이 지금 시세가 많이 이미 채워져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이라고 해도 동탄의 메인 급지보다는 그 주변 단지들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동탄의 신도시가 아니라 화성의 다른 약간 택지 지구들에서 그렇죠.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원에서도 아직은 좀 저렴한 가격대 물건들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뭐 동두천이라든가 또 오산, 안성 이런 지역들은 지금 거래량이 뭐 평택은 계속 꾸준하게 거래가 많았지만 지금 나오고 있고 시흥, 안산 이런 지역들도 뭐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했던 뭐 그런 군포도 그렇고요. 좀 거래가 좀 많지 않았던 것들의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느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던 지역들로 조금 더 매수세가 도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다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가격이 아직 회복이 좀 덜인 곳들 중심으로 한 거래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거래가 분산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또 서울하고 추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하죠. 네. 서울도 상급지와 상급 물건들이 좀 세게 움직였고 그렇죠. 세게 네. 떨어지고 세게 움직였는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조금 덜 움직인 것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평택이라든지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슈가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슈가 네,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거래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고 고향 쪽에도 조금 고향도 거래가 좀 거래가 있는데요.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거긴 너무 이제 그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는 그렇지만 거래량은 지금 되게 많은 편이고 제가 그 이제 거래량 데이터 말고 가격 변동률 데이터를 또 이제 좀 체크해봤는데 지금 그냥 변동률 자체에서도 아예 상승으로 반전된 지역이 김포 그리고 하남 평택 요 지역들은요 이미 상승률 자체가 물론 평균 데이터니까 단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그 0점에서 오히려 변동률이 위로 상승으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부동산원에서 지금 부동산원 공식 오픈 데이터는 아니지만 기사화된 내용을 보니까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평균 지금 그 실거래가 지수가 변동률이 상승으로 반전됐다라는 게 오늘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부동산원 들어가 봤는데 아직 데이터는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데이터 이제 목요일 날 오픈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내일 이제 미리 오픈되겠네요. 이제 기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상승으로 1월 달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저도 이제 그렇거든요. 아마 분명히 지금 거래량이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안 나오고 조금 뒤늦게 언론에 나와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아마 나오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할 거고 아니, 또 근데 벌써 2천 건 나온 거는 거래가 기사가 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좀 기자분들이 좀 그런 게 이렇게 기사 쓰는 거죠. 거래량은 2천 건을 넘었지만 언제 대비해서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2천 건을 넘었긴 하지만 하락 거래가 많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락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상승 거래랑 하락 거래랑 똑같아요. 그쵸, 잠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옛날에 그 잠실 쪽에는 하락 거래가 조금 비중이 높을 때가 11월 달, 뭐 12월 달은 좀 비중이 좀 높아졌다가 그렇죠, 네. 다시 지금 비슷하게 또 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예. 게 이게 저점에서 거래가 찍히고 나면은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 거래는 거래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매도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더 낮춰서 거래하지 않잖아요. 거래가 그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이면서 그래서 조금씩 잡을까 말까를 매수자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이제 고개 잡아 가시는 상황이 되면은 상승하는 것이고 그게 그렇죠. 지금 1월 달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우선은 처음에 거래량이 느는 시점에 좀 전 추이가 이렇다고 봐요.
좀 싼 가격들부터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승 거래가 좀 많이 안 잡히는데 거래량이 늘수록 이제 그쵸.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상승 거래 형식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이제 경기도 요약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도 서울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시흥, 군포, 오산, 안성, 안산, 뭐 그렇죠. 동두천 네, 뭐 이런 거래량이 데, 많은 네. 지역들이 거래량들이 네. 그렇게 많고 유난히 이제 상승 지역적으로 상승 올라간 부분들이 감지가 된 데가 김포, 하남, 평택 쪽이라고 네, 이제 네. 얘기를 좀 사무실 해주셨습니다. 대상으로 상승 전환 상승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뭐 예를 들어 동두천 올랐다 해서 동두천 집사에 저는 그렇게는 좀 조심스럽거든요. 네. 제 성향상 그런 건지 네, 있는데 그 안성 저도 안성에 집 사봤거든요. 음. 안성은요 진짜 전통적으로 가격이 싼 곳이고 변동이 되어도 좀 안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안성 저도 안성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거기도 활동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좀 뭐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입지들 있잖아요. 그런 데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서울에 거래되는 양상이랑 비슷하다고. 네. 광교가 옛날에 많이 움직였고 과천이 움직였다면은 맞습니다. 지금은 네. 조금 하급지에서 중하급지에서 좀 더 상승에 오히려 대한 거래가 나오고 거래량들이 있고요. 나오고 있다. 예. 인천만 달라요. 인천만. 아. 인천은 왜 다르냐면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곳이 인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전세 매물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 거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높은 지역이 지금 인천이에요. 특이하게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특히 그 정책적인 수혜를 또 뭐 GTX라든가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지금 변동률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된 곳은 그 서구, 인천 서구, 네. 뭐 지금 청라라든가 그죠? 네. 그 검단 신도시 있는 그쪽만 지금 이제 변동률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씩 회복하는 추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에는 정말 장사가 없죠. 많이 그쵸. 쏟아지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천은 서구 쪽에서 지금 거래량과 그리고 조금 상승 비율이 좀 높아지는 네, 네.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천은 물량이 이제 부평 쪽도 그렇고 서구 쪽도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서로가 물하고 불하고 싸우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궁금했던 게 그 전체 수도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 관심이 제일 많지만 그렇죠. 서울이 비싸서 사람들이 대체제로 활용한 데가 경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네. 경기도에서 꾸준히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가 좀 수원이죠, 수원. 수원이 최고의 맞죠. 거래량을 자랑하는 곳이죠. 왜냐면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수원이 인구가 120만입니다. 제일 많죠. 네. 31개 지자체에 제일 많은데 네. 그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들이 많지 않나요? 많고 네. 뭐 수원도 이제 4개 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영통이죠. 영통이죠. 영통구가 인기가 많고 근데 예. 이제 거기 역시 지금 뭐 팔달이나 권선이나 이제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거래가 이제 고르게 좀 이렇게 분산돼서 나오고는 있고요. 네. 뭐 영통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좋은 아파트들 좀 신축급 준신축 아파트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구축인데 굉장히 입지적으로 매력 있는 물건들이 그렇죠. 많다 물건들이 많이 보니까, 있죠. 네. 네, 가격적인 메리트와 네, 인프라적인 게 맞습니다. 복합된 데가 수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수원에서 네. 이제 신축을 또 분양을 했네요. 그렇죠. 맞아요. 영통에서 네, 영통 네. 사이 센트럴 파크인가?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분양이 저는 이게 잘 됐기도 한데 조금 덜 됐기도 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특정 타입에 좀 쏠려서 쏠려서 A 상위 타입하고 B 경쟁률이, 타입하고 네, 쏠려서 많이 나오긴 했어요. 많이 네. 나오고 그다음 C, D 뭐 요 이제 타입들은 조금은 이제 2순위로 밀려나는 양상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랄까?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10억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매교 쪽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 것 매교 같은데. 필리시드, 매교 그쵸. 어제 저 방송에서도 많이 그래요? 물어보셨었던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수원에 이렇게 지금 비싼 아파트와 분양이 이렇게 조금 잘 된 듯하면서 안 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요 좀 분위기들이 좀 어떠고 분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저는 같은데요. 일단 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영통과 그 권선구 매교 쪽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런 네. 얘기를 일단 하시던데 왜냐하면 네. 이제 영통의 지금 아파트는 뭐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19.2인가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되게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이쪽은 지금 줍줍을 해도 뭐 분위기가 좀 안 따라주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계약까지 가봐야지 사실은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도 영통이라는 그 입지를 굉장히 선호하시기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구조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뭐 같은 뭐 예를 들어 84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이걸 뭐 3베이로 쪼갰느냐, 4베이로 쪼갰느냐, 네. 뭐 방이 3개냐, 4개냐.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5개 타입 정도까지 방이 나오더라고요, 네. 구조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보면 와, 이렇게 좀 생각할 수는 있어서 그런 네. 차이가 좀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제 타입이 잘 빠졌죠. 네, 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게끔 좀 그렇게 구조를 잘 좀 평면도를 잘 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영통 쪽에서 지금 그 센트럴 파크 위치가 아래쪽으로는 이제 저 망포역하고 연결되는 그쪽에 이제 뭐 그 황골 뭐죠 저기 그 뭡니까? 황적골. 예. 벽적골. 벽적골. 네, 제가 황골이라고 하니까 벽적골. 아니 저기 황골은 예. 이쪽에 있고, 예, 네. 황골은 저쪽에 네, 있고 네, 벽적골하고 맞아요. 신나무시라고 붙어 그쵸, 있죠. 그쪽 예. 신나무시라고 붙어 예. 있고, 그 입지가 되게 사실은 아파트 연식은 좀 낡아 있어도 굉장히 또 좋죠. 주거의 환경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최고죠. 그리고 또 예.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그쪽은 또 광교고 이러다 보니까 딱 거기에 어떤 뭐 괜찮은 어떤 그 신축 아파트라는 매력을 좀 사람들이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아직은 청약 단계니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여기 영통보다 매교 쪽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거기가 사실은 좀 환경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주변 네. 환경이 아직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동네이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완전히 급이 다른 곳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긴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9억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9억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서 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무거운 가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뭐 건성구하고 영통구를 비교할 수는 어쨌든 그 지역적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네. 역세권 신축 아파트라는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균형감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무튼 네. 저도 갑자기 우리가 영통자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영통자이 저는 입지 좋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매교동은 사실 예전에 제가 매교동이 거기가 아파트 집대성이 된 지역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아파트가 하나도 없을 때부터 없을 때. 거기 건선 바- 6구역 뭐 장난 아니었어요. 팔달구역 거기 뭐. 완전히 귀신 나오는 동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와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렇죠. 또 주거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교 쪽은 대규모의 아파트들이 좀 그렇죠. 많고 대단지. 대단지들이 네. 그리고 얘는 또 500세대인가 뭐 이렇게 아직 세대수가 세대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입지적으로도 사실 뭐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저도요. 예, 네.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말하기는 그치 그렇고 뭐, 네. 장점은 학원가라든지 이제 인동선, 그다음 네. 분당선, 그쵸. 그다음에 삼성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요. 10년이 지난 뒤에 10년 뒤에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아마 분명히 쌀 겁니다. 아,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비싸다의 관점보다는 미래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그때도 비쌀까를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뭐 그렇죠. 선택하는데 조금 편해지는 게 좀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했더라면 그때 이랬었더라면.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지금 그 뭡니까 울파포라고 울파포. 하죠.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 올림픽 파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울파포라고 해요. 이거 참. 근데 어쨌든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청약을 뭐 넣느냐 마느냐, 청약이 됐는데 하냐 마느냐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도 그랬죠. 근데 예. 지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뭐 이게 말이 좀 그런 좀 해자스럽다. 그때 너무 좋은 분양가였던 거예요. 그때 우리 방송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랬었겠죠? 예, 네. 그때 분양가 12억 13억 할 때 이거 우리가 봐도 싸다. 너무 싼 너무 싸다 가격이었죠. 했는데 사람들은 네. 비싸다. 네.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18억 넘어가고 그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마 뭐 거기에 비교할 만큼의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더라도 결국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야 내가 저때 청약 됐었는데 내가 그걸 포기했었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네. 경험을 저는 한 살 많이 받고 예전에 네. 왕십리 뉴타운에 왕십 뉴타운 좋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죠. 왕십리 뉴타운에 저층이라고 아이고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저층은 조금 적은 분양가로 똑같이 움직이지만 그렇죠. 로얄층보다는 싼 건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3층이라고 포기한 걸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죠. 너무 그래서 아쉽네요. 우리는 지나가서 후회할 일들보다는
미래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상수가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좀 참을성이 좀 있어요. 네. 저 부동산은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 뭐 수원도 이렇게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뭐 좀 네. 거기서 파생돼서 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수원은. 네. 근데 상대적으로 더 비싼데 싼 아파트가 이번에 또 줍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딘 줄 아시겠죠? 그럼요. 네. 예, 저기 개포동에 네. 개포동의 디퍼와 네. 디퍼. DH 커스트 아이파크가 지금 이제 그 줍줍이 그 올라왔죠. 이제 네. 29일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맞아요. 29일. 예. 아, 26일인가요? 26일인가 29일. 아무튼 다음 주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이름이 아니라 그 가격이 너무 네. 좋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지금 좀 작은 사이즈가 15평. 네, 예. 15평이 얼마였지? 7억, 6억인가요? 7억? 6억 5천 6억 6백. 5천 이렇게 예.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그 20평 아니 25평, 25평이 12억인가? 예, 12억 9천. 12억 9천 뭐 13억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할게 갈 것 같고 51평도 있죠. 51평이 지금 22억인가요? 예, 22억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실제 거래된 게 49억인가? 예, 거래가 맞아요. 이미 터진 물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만약에 되기만 하면 그야말로 20억 줍줍이라는 얘기가 지금 괜히 나오는 그렇죠. 게 아니고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리얼이죠, 이거는. 예, 리얼이고. 근데 아무튼 얘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수원의 그 자이 센트럴 파크를 보면서 좀 타입 B에서 10억이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거꾸로 지금 이 그 디퍼와 디퍼와 네. 디퍼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25평이 지금 12억 9천에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비싼데 지금 현재가 21억에서 호가가 29억이에요. 그럼요. 네. 그리고 51평으로 따지면 진짜 비싼데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있다면은 주의사항은 있지만 무조건 몰릴 거예요. 왜냐면은 그럼요. 21억 엄청난 경쟁이 나올 9천이었는데 것 같아요. 지금 거래가 1월 달에 49억이 됐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가가 45에서 50억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엄청 싼 거예요. 비싼데 싼 거예요. 절대적으로 비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싼 거죠. 지금 50평을 현재 그 50평 그 가격으로 지금 있는 매물을 사려고 하면은 20평대 물건도 겨우 사는 가격이거든요. 네. 22억이면은.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50평대로 사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지금 현재 시세가 거의 50억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제 줍줍이 그 25평대 가격으로 50평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당첨되면요. 바로 팔고 뭐 세금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뭐 네. 70% 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몇 억이 남을 거예요. 로또죠, 예, 로또. 완전 로또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좀 26일이라고 하시네요, 저기. 네. 26일, 네, 26일. 네. 제가 잘못. 예, 26일이네요. 예. 그래서 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예. 딱세 15평짜리, 네. 25평짜리, 그다음에 51평짜리 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러면 그 관심을 잘하시면 이웃 되는 건가요? 저 50몇 평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여기 만약에 조건이 대신 다만 이게 그거죠. 가격이 좀 비싼 만큼 뭐 대출로 빨리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잔금 날짜 계약이 3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3월 뭐 예, 3월 8일 네. 정도 6일인가 8일인가 네. 되니까 이거 돈을 또 빨리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어야지 이거 어떻게 자금 되시는 예, 분이 하시는 거죠. 하겠다 네. 하다가 더럭 됐는데 안 뭐 가져오지 못하면 또 아쉬움이 있으니까 예,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하실 분들은 빨리 모아가지고 네. 준비를 해놓고 일단은 그렇죠. 화이팅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분양가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싼 거와 강남은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꼈고 그 다음에 수원은 10억인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게 비싸다고 느끼는 느끼는, 사람이 그렇죠. 있다. 이게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저는 시기로도 적용을 해봤어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은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는 지금이 싸다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사람이 네. 있겠고 지금 시기에도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상대적인 개념들로 좀 잘 접근을 해서 시장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게 2020년도 가격이죠. 네, 맞아요. 네. 2020년 가격인데 그때도 분상제가 있었나요? 그때가
있었죠. 예, 있었죠. 네. 예, 분상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가격이 그때 좀 싸게 이렇게 먹힌 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거래는 하세요. 그런데 실거주는 하세요. 네. 라는 업해 있는 정책이 되는 게 다행히 총선 50일을 남겨두고 지금 어떻게 네. 됐죠? 3년 유예로 3년 유예로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떤 효과들이 나중에 나타날지 네,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네. 이제 저도 그때 만약에 이게 실거주를 일단 뭐 유예를 한다 뭐 하면은 뭐 3년 유예한다 그러면 뭐 일단은 당장 급하게 그 입주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반대급부도 있다고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리고 많은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량 폭탄 나온다. 아. 전세 다 전세 세팅하실 거니까 네, 그분들이 그러면 그 물량 때문에 전세값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뭐 폭락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요. 실거주를 그러니까 그거죠. 실거주를 유예를 하면 전세로 맞춰야 되는데 전세를 한꺼번에 맞추면은 그렇죠. 전세 물량이 또 네. 빠질 때 또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폭탄 때문에 집값이 또 흔들릴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일단 설이죠. 그렇죠. 일단 네. 매물이 나오는 시점부터 일단 전세가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일단 전세 맞출 때부터 일단 전세값이 좀 빠질 거라는 거는 일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올해 말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가 입주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져가는 과정 속에 또 광진구에 있는 이스트풀이 또 네, 이스트풀. 물량 또 나와요. 네. 그리고 저쪽에 장의유타운하고 예. 뭐 라그란테인가요? 이름이 예. 뭔가? 이제 이문유경, 이문유타운하고 라그란테. 예. 거기하고 장애 자이하고 다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 이제 사실 뭐 장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 세팅하실 분들이 거기도 꽤 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전세 가격에 대한 좀 조정은 일시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지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의 어떤 굉장히 큰 하락과 이 변동의 어떤 시장들을 지나오다 보니까 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미리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그런 지금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10,000세대 넘는 대단지에서 뭐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부담이 분명 될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또 계속 이어서 연타로 또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물량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올해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올해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만 해도 개포 쪽은 4단지하고 예. 1단지가 입주를 엄청나게 했고 폭탄 쏟아지죠. 또 원밸리에서도 입주했었었고 그렇죠. 그 물량들을 또 합해 보면은 지금 개포 우리 지금 디퍼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죠. 10,000세대가 넘어요. 방금 지금 합친 거 보면. 그거 합치면 그래서 예. 디퍼만 해도 6,700세대인가 예. 넘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1단지, 4단지하고 뭐 원벨이랑 다 합해 놓으면은 사실 훨씬 예. 많이 넘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는데도 그 약간 이 겁주는 어떤 수요 그런 분들이 너무 이제 시장을 많이 자극하다 보니까 좀 겁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보다는 물론 이제 일단 뭐 그 둔주의 물량 자체만 해도 거기가 10,000세대가 되니까 사실은 작은 물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물량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가져야 될 테고 전세 가격이 좀 눌리면 매가도 일시적으로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오래 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죠. 지금 그 원밸리 앞에 뭐 반포자이라든가 또 개포 일대에 있는 흐름이 지금 뭐 일부 송파권이나 전세 가격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느낄 만큼의 어떤 분위기 전혀 아니었듯이 네. 거기 물량이 나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물량에 대한 어떤 체감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심각하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물량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그걸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해야 그럼요.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공포에 눌려가지고 저는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네. 그 공포에 지는 사람이 저는 피해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인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네. 시기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무서워하지 마라. 그쵸.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맨날 네. 비유하는 게 소나기로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소나기. 네. 예. 물량이 국지적으로 오는 건 소나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구처럼 거긴 장마죠. 장마예요. 예. 그러니까 장마는 시간이 길게 가고 좀 피곤하고 지칠 만큼 해야지 끝나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잠시 한 6, 7개월에서 조금 넘어가는 그 시점만 잠깐 뽀르륵 하고 끝날 거란 말이에요. 영국비 같은. 그렇죠? 영국에 비가 오는 그렇죠. 확 오는 거. 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 좀 여기 시간을 잠깐 지나가면 돼, 그럼 잠깐 피해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막 그게 막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뒤흔들까봐. 근데 네. 특히나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뭐 지금 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현재 시점에 많이 빠진 거랑 그리고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하고 IMF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심하게 많이 이렇게 가격이 빠졌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시기 때문에 물량이 들어오는 거에도 너무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얘기를 했다면 하지만 나름 뼈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했던 시장의 상황을 볼 때는 네. 흐름이 그래도 조금 변화가 크게 조금 온 타이밍이 1월부터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하고 그렇죠. 뭐 신축 얘기도 하고 네, 가격 네.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3월이 되면은 3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뭐 접근을 해도 될런지 아니면 좀 어떻게 또 그 이후 시장을 전망을 좀 하시는지. 일단 저는 변함없이 뭐 제가 작년에 말에 또 나와서 내년 전망 상고하고고라고 네.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변함없이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변화가 좀 나와서 일단은 조금 저는 약간 그래도 조금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또 2월, 3월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2월은 지금 우리가 명절이 그렇죠. 있었고 이번 명절이 좀 약간 애매한 시간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 전부터 해서 되게 장기적으로 휴가를 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2월에 반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량이 1월만큼은 못 따라줄 거라고 좀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분위기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부동산들 얘기 들어보거나 하면은 확실히 네, 조금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진 네. 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분위기로 간다면 3월 달에는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월 달이 그 거래 기간들이 좀 짧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딱 올라왔는데 아마 또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2월 되니까 또 제2의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뭐 이제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네. 하다가 3월 달은 1월 달하고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추세상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지켜보고 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 예상했습니다라고 보정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네, 제 채널에 제가 말이죠. 저는 3월 달이 3월 달이 되면은 거래량이 1월보다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저도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아마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락 거래가 계속 왜냐하면 데이터 통계상으로는 계속 마이너스로 아직 나오는 지역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가 거래들이 어느 정도 찍혀 주어야 사실은 회복으로 더 전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거래량은 늘었지만 계속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건데 네.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과정을 지나야만 사실은 회복을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잠실권 상황을 보더라도 뭐 지금 뭐 잠실에 뭐 27억짜리 아파트가 뭐 19억의 거래가 나왔니 네. 8억이 떨어졌니 7억이 떨어졌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잠실이 네.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똑같이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저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도 네. 계속 이제 낙폭을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빠진 거래들이 좀 바닥을 다져줘야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다. 해서 뭐 급한 매물, 급매물이라는 저가 매물들이 좀 소진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추세로 전환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네. 되지 않을까. 상고하고고로 보고 계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래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에는 조금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짧게.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는 대출금리가 좀 내려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기준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갔는데 이 금리 추이도 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쵸. 예 어떨지 이제 한번 얘기를 우리가 해주십시오. 이제 제일 체감하는 이제 대출금리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그 막 한참 올라갔던 시점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고 또 뭐 심생아 특례라든지 이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통한 어떤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는 아주 너무 큰 기대, 뭐 많이 대출에 대한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좀 지금 혼란스러울 게 뭐냐면 뭐 신생아 특례라든가 그래서 젊은 청년층이나 이런 네. 들의 수요는 계속 유입을 시키려고 하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분들이 어떤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제가 뭐 그렇죠. 계속 얘기 드려왔던 건데 그래서 약간 다르게 적용할 거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출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이걸 통한 어떤 대출의 비중이 늘어간다면 또 이제 정부에서 오늘도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금리를 조금씩 이번에 그 대출 갈아타게 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붙으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다시 갈아타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또 대출에 대한 어떤 규모가 증가하면 바로 또 정부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폭의 기대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한 거는 어쨌든 금리는 조금씩 내려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인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아주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갖고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만 좀 더 잘 대처하실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마냥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마냥 내려가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라는 네.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금리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요. 그럼요. 순간순간 저처럼 그리고 대화를 좀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가는 게 또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한 내용은요. 이제 4년도 시황과 포인트는 좀 변곡점이 생겼다. 1월부터. 이게 그렇죠. 포인트고요. 네. 그러니까 2월 3월부터는 조금 시장을 좀 집중해서 네.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보자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선 오늘 또 시황들을 이렇게 열심히 네. 또 좋은 인사이트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이렇게 이제 마칠 건데 네. 또 좋은 말씀 한 번 더 전달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많은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네,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요즘 뭐 유튜브 그 썸네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락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가 제발 기다렸다가 네.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 옵니다. 이런 이제 종류의 그런 썸네일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시기가 가격이 비싼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시세에 찍힌 상태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분 말씀을 좀 기다려볼까를 한번 고민해봐도 되겠지만 그 가격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빠지게 기다린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서 살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사실 좋죠. 네, 그쵸. 하지만 지금 그 빠지는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빠지면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놓잖아요. 조금 빠져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거의 뭐 무릎에서 네. 지금 발목 가까이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바닥 와 있을 때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시려고 하면 못 그건 사죠. 선택하기 네. 어려워요. 네. 근데 내가 무릎이니까 발목까지 가도 난 괜찮을 것 같아. 뭐 거기까지는 내가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무릎에 샀는데
무릎에서 바닥을 기다리다가 이 갑자기 어깨로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지금 사실 리스크가 더 많으냐, 어디가 더 리스크가 많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래가 리스크가 더 많죠. 네, 지금 안 산다라고 베팅했을 때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버리면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내가 조정 내지는 가격의 조금의 하락을 약간 염두에 두더라도 무엇이 더 나한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까?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뭔가 선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항상 다른 에너지를 갖고 온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대한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객관성을 유지하되 약간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 그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긍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까지도 감안했을 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 라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이 시장은 어려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에 있을 악재들을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포에 좀 이렇게 잡혀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적극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그냥 너무 좋은 물건을 잡으려도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 좋으니까 더 떨어지는 최저점 누구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집중하지 마시고 그 리스크가 더 있는 건요. 지금 사실은 저점을 찾는 게 더 큰 리스크라는 것들 인지하시고 지금 시장 좋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주신 말씀처럼 또 이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고 2년, 4년, 5년을 건너가다 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의 장을 또 맞이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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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